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메모리 관리, 그렇죠? 메모리 관리. 언제나 그랬지만은 우리가 요 그림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 CPU와 또 메인 메모리, 그렇죠? 메인 메모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안에 있는 OS가 윈도우즈가 되든 리눅스가 되든 우리가 파워를 키면은 OS가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OS를 배울 처음 첫 주나 그때 말할 적에는 우리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 P1, P2, P3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연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 그렇죠? 특별히 뭐죠? 외부 단편화예요. 외부 단편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누고, 프레임으로 나누었을 적에 프로세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의 1번은 여기 들어가고, 프로세서 1의 2번은 여기, 프로세서 1의 3번은 여기, 프로세서 1의 4번은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프로세스 2도 마찬가지겠죠. 프로세스 2의 1은 여기, 프로세스 2의 2는 여기, 프로세스 2의 3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특별히 이렇게 페이지 사이즈로 흩어져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페이징이라고 그러고, 원래 CPU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떨어져 있으면은 실행을 못 합니다. 2.1하고 2.2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실행을 못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실행 가능하냐니까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여기서 CPU가 어떤 주소를 내면은 그 주소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 변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페이지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 CPU가 보는 주소, 로지컬 어드레스는 여전히 연속한 걸로, 자기가 보는 프로세서 P1이나 P2가 연속해 있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페이지 테이블 넘어가가지고 물리 메모리로 가는 요 물리 주소는 흩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CPU가 봤을 적에는 이게 연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있는 놈이 메인 메모리로 들어갈 적에는 흩어져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단편화에 의한 그런 메모리 로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징을 썸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마련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주소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또 실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숙제도 냈는데 해보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기말고사에도 나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가 요 페이징을 썸으로 했고, 외부 단편화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내부 단편화는 생기지만은, 그러나 요거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페이지 테이블을 뭘로 만들 건가? 여기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요거를 고속의 SRAM으로 캐시처럼 그런 걸 우리는 TLB,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놈의 속도가, 메모리 속도가 100나노고 얘가 20나노고, 페이지 테이블 전체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고, 왜냐니까 요 크기가 작으니까 페이지 테이블 일부가, 페이지 테이블 전체는 메모리 OS 영역 안에 있고,
페이지 테이블 일부가 여기 왔을 적에 CPU가 주소를 내면 어떨 때는 요 안에 있겠죠. 그럼 바로 주소 변환이 일어날 거고, CPU가 주소를 냈는데 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어떤 주소를 냈는데 여기 없으면은 미스죠, 그렇죠? 그러면 요 OS 영역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을 여기 들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될 확률을 히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80%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히트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히트 안 할 텐데, 평균적으로는 메모리 접근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그런 계산을 우리가 지난 시간 때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오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 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캐시 메모리. 자, 그래서 아마 이까지가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이징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호와 공유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호. 우리가 OS가 해야 되는,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거가 요 프로텍션,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즘 컴퓨터는 워낙 해킹 시도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호를, 페이징을 사용한 거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냐니까 요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모든 주소는 페이지 테이블을 경유합니다. 어차피 컴퓨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CPU가 하죠. CPU가 내는 모든 주소는 여기서 보다시피 항상 페이지 테이블로 가게 됩니다. CPU가 내는 주소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페이지 번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 페이지 번호가 이 인덱스 값으로 페이지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마다 RWX 각각 뭐의 약자냐니까 read, write, execute, execute 요 약자입니다. CUT. 그래서 read, write, execute.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 읽기, 쓰기, execute는 실행하기.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지난번에는 여기 간단하게 프레임 번호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프레임 번호 외에도 이런 걸 추가하자는 거지. 요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마다 요렇게 3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각 비트는 read, write, execute. 요렇게 해가지고 요 비트, 여기 한 비트니까 1 또는 0의 값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죠? 만일에 이 값이 111로 되어져 있으면은 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CPU가 내는 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라고 요게 0번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인데 여기 내용이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0, 1, 2, 3, 4, 5. 요 5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내용을 읽어올 수도 있고, 안에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에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execute도 가능하다. 요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100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6번째 페이지라고. 그러면 6번째 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내용을 읽어올 수는 있는데 요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CPU가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은 요 페이지 테이블에서 CPU로 인터럽터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가는 거지. 그래서 틀림없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1100 돼 있는데 CPU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 넣으려고 하면은 그 주소에 해당되는 내용은 틀림없이 라이트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행하려니까 뭐 잘못 시도한 거죠. 해커가 잘못 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PU로 인터럽터 가고
인터럽터가 가면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의 특정 루틴으로 가가지고 이런 잘못된 시도를 하려는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절대 라이트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혹시 해커가 이 코드를 조작해가지고 이 부분의 코드를 라이트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인터럽트가 걸려서 종료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그 해킹을 방지하는 거예요.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는 0, 0, 1.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2번째 프레임이 요 놈인데 요 놈에 대해서는 읽거나 쓰거나는 못하고 오직 실행만 할 수 있다. 주로 코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행만 할 수 있고 요 내용을 함부로 읽어드린다든지 이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차피 CPU가 내는 모든 주소는 페이지 테이블을, 페이징을 사용하면 페이지 테이블을 경유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WX 비트를 둬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OS가 설정해 뒀던 요 권한 바깥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쓰기가 안 돼 있는데 쓰려고 하면은 인터럽트를 강제로 걸도록 해가지고 그걸 막도록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페이징에서의 그 보호입니다. 자, 두 번째, 공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어로 쉐어링, 공유하는 거. 요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컴퓨터의 메모리에 우리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베킹 스토어가 있죠. 옆에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OS가 있고요. 요게 서버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꼭 서버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를 쓰는데 거기에 문서 편집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WP 할까요? HWP 프로그램을 3개 띄워놨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A라는 문서고 요건 B라는 문서고 얘는 C라는 문서예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서 웹 그 아래 한글을 띄워 놓는데 창을 3개를 열었어. 3개를 열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 메인 메모리에 얘를 위한 문서 A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도 올라가고 B도 올라가고 C도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는 코드, 데이터, 스택이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코드, 데이터, 스택.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드, 데이터, 스택, 코드, 데이터, 스택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ABC가 똑같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라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니까 코드는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은 아래 한글이니까. 따라서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단지 데이터는 다르겠지. 왜냐니까 요 문서 편집하는 내용이 다를 테니까. 그리고 스택도 다를 겁니다. 스택은 뭐 지역 변수나 뭐 이런 거는 실행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스택.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 코드, 데이터, 스택이 필요한데 적어도 요 ABC라는 게 문서 편집기라면 코드 영역은 똑같을 건 거라. 근데 얘를 우리가 요 A를 위해서도 띄워주고 B를 위해서도 띄워주고 C를 위해서도 띄워준다면은 이건 명백한 낭비인 거지. 낭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드 앞쪽에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복수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쓰는 프로세스가 3개가 있다면은 코드 데이터 스택에서 우리가 코드는 공유 가능할 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은 페이징이 아닌데 페이징을 사용할 경우에 그 코드 영역에 해당되는 페이지 테이블이 같은 곳을 가리키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 거지.
메모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PA가 있고 PB가 있고 PC가 있다고 합시다. 각각 P는 전부 다 문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A, B, C 내용은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드는 똑같겠지. 그래서 PA의 코드가 예를 들어서 3개 페이지라고 합시다. 이 부분이 코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요거는 똑같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올릴 적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으면 얘가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요 번호가 012라고 합시다. 012 되어져 있으면은 3개 페이지가 코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 내용을 똑같이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0, 1, 2, 3, 4, 5, 6, 7, 8, 9. 예를 들어서 코드에 요 0번지가 여기 들어있고, 코드의 코드의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고, 코드의 두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다면은, 페이지 테이블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0가 5고, 1이 3이고, 2가 7에 있으니까, 페이지 테이블 내용은 요래 돼야 되겠죠. 5, 3, 7. 요 위에 이제 OS가 있을 텐데, OS는 프로세서 1, PA를 실행할 적에는 페이지 테이블 내용이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는 당연히 코드 말고도 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A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 A의 데이터를 A0, A1, A2라고 합시다. 그래서 A0, A1, A2라고 하지. 문서 A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A1, A2, A0, A1, A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코드가 끝나고 데이터가 들어갈 텐데 A0는 어디 들어있냐 하니까 1에 들어있고 A1은 2에 들어있고 A2는 4에 들어있어. 그래서 요 그림이 뭐냐니까 페이지 테이블 오브 PA A 프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 내용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문서 A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좀 있으면 콘텍스트 스위치가 되겠죠. 타임 익스파이어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이제 PA는 잠깐 멈추고 PB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PB가 돌 거라는 거지. PB가 돌 적에 코드는 똑같기 때문에 코드는 안 바뀌고 이제 요것만 바뀌는 거지. 얘 코드는 아까 똑같기 때문에 얘가 B0, B1 꼭 데이터 크기가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는 2개 페이지로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B0, B1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아까 요거는 페이지 테이블 오브 PA고 페이지 테이블 오브 PB는 어찌 되냐니까 코드 영역은 똑같고 데이터 영역만 다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B0는 8에 있으니까 얘가 8이고 B1은 6에 있으니까 이렇게. P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프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에서 데이터는 콘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면 이 부분은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코드 영역은 항상 똑같은 것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코드가 중복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코드는 오직 한 카피만 올라가고 모든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같은 것을 가리키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중으로 올리는 그런 낭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낭비 방지.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페이징을 썸으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CPU가 내는 모든 주소는 어차피 페이지 테이블을 경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RWX 비트를 둠으로 해가지고 보호를 페이지 단위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동시에 띄우는 경우가 있을 적에 코드는 공유할 수 있고, 데이터나 스택은 다르지만 코드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똑같은 코드를 메모리에 안 두고 한 카피만 코드는 두고 스위치 될 때마다 이 코드 영역이 같은 곳을 다리게 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코드 쉐어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용어 알아둘까요? 우리가 코드가 공유 가능해지려면은 코드가 절대 실행되면서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PA가 실행되면서 코드 내용이 달라지면은 PB가 실행될 적에는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한 코드는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non-self-modifying code라고 했죠. non-self-modifying code. 영어대로예요. 스스로 코드가 실행되면서 스스로 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그런 코드야만이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도 용어 알아두세요. re-entrant code. 영어로 enter가 뭐죠? 들어간다는 뜻이죠. re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코드, re-entrant.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니까 재진입, entrant, re-entrant, 재진입 코드라고 부릅니다. 혹은 재진입 가능 코드.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어요? 설명 re-entrant 코드 무슨 의미인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entrant. 똑같은 말이에요. non-self-modifying code. 재진입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프로세서 A가 실행되면서 데이터는 바꿔도 코드는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바꾸지 않아야 스위칭 되고 PB가 돌 적에도 똑같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지. 만일에 PA가 돌면서 코드를 바꿔버리면은 PB가 돌 적에는 코드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얘가 못 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을 하려면 반드시 non-self-modifying 코드가 돼야 되고, 요거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re-entrant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pure 코드라고도 부릅니다. pure가 뭐지? 순수하다. 순수한 코드는 실행되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내용을 유지해요. 그래서 pure 코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드가 공유 가능하려면은 괄호 안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페이징에 대해서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이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네. 이제는 페이징을 일단 락 짚고 이번에는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그먼트가 뭐죠? 세그먼트. 이런 커다란 뭉치,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렇죠? 뭉치. 페이징은 뭐죠? 페이지. 앞에 배웠는데 세그먼테이션.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프로세서를 자르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잘랐나요? 일정 크기로 잘랐어요. 그 일정 크기로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했죠. 이번에는 논리적인 내용으로 자른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우리가 옛날 기억에 지난주에 페이징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요. 잘 안 들어가니까 잘라서 넣었죠. 그렇죠? 자를 적에 페이징은 어떻게 자르냐니까 그냥 일정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일정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그먼테이션은 어떻게 자르냐니까 코끼리를 자르는 방법이 꼭 일정 크기로만 자르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역시나 좀 섬찟하긴 한데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이렇게 어떤 그 논리적인 내용으로 자르는 거를 그 잘린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 거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보조기억 장치에 프로세서가 있죠. 이 프로세서가 있는데 요 놈을 메모리에 올릴 적에 얘를 일정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를 우리가 페이징이라고 부르고 그래갖고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의미 있는 사이즈로 자르는 거라. 아까 코끼리의 머리, 꼬리, 몸통, 다리, 또 다른 다리,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자른 놈을 이제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페이징 할 적에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올릴 적에 가만 보니까 얘는 크고 꼬리는 작고 몸통은 크고 다리는 작고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요 다른 거를 메모리에 올리는 거를 우리는 세그먼테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걸로 올리는 걸 세그먼테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세그먼트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한 프로세서는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택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도 3개의 뭉치가 있다는 거지. 영어로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세그먼트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드도 또 구별할 수 있겠죠. 코드 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메인 루틴이 있을 거고 어떤 펑션이 있을 거고 또 무슨 또 다른 서브 루틴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도 보면은 어떤 뭐 배열도 있을 거고 구조체도 있을 거고 또 뭐 무슨 심볼 테이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의 프로세서는 몇 개의 최소 3개의 세그먼트, 더 세분하면 좀 더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코끼리도 마찬가지겠지. 뭐 머리를 자를 수도 있겠지만은 머리 안에도 이제 또 다른 부위가 있겠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프로세서는 세그먼트의 집합이고 일반적으로 세그먼트의 크기는 같이 안 씁니다. 코드 길이하고 데이터하고 스택 길이가 다르고 코드 안에서도 메인하고 서브루틴 길이가 또 다른 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페이징을 배웠을 적에는 일정 크기로 잘라가지고 메모리에 넣었는데 꼭 그렇게 넣을 필요 있는가? 그렇게 안 넣고 이렇게 프로세서를 자를 적에 어떤 의미 있는 크기로 잘라가지고 메모리에 넣자라고 하는 것이 세그먼테이션입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하고 앞에 페이징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여기 페이징인데 프로세서를 일정 크기로 잘라서 메모리에 넣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세그먼테이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 내용으로 잘라서 메모리에 넣는데 일반적으로 세그먼트 크기는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징과 달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제는 세그먼테이션이니까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의 개념은 이겁니다. 베킹스토어에 프로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있는데 요 놈을 그냥 올리면은 외부 단편화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서 올립니다. 어떻게 자르냐니까 페이징일 적에는 일정 크기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세그먼트 단위로 자릅니다. 요렇게 요렇게 4개로 잘랐다고 합시다. 눈으로 보더라도 크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세그먼트 0,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S0는 뭐 꼭 순서대로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S0는 여기 두고 S1은 여기 두고 그 다음에 S2는 여기 두고 S3는 여기 두죠.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지금 4개의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S0는 여기 넣고 S1은 여기, S2는 여기 중간에 띄어져 있다. 그렇죠? 딱 보다시피 이 프로세스는 원래는 연속되어야 되거든요. S0, 1, 2, 3 이렇게 연속되어야 되는데 요 놈은 연속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실행을 못 합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CPU를 속여야 돼요. CPU를 속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CPU는 지난번 페이징 할 적에도 그랬지만은 CPU 입장에서는 항상 프로세스는 연속된 공간에 위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CPU를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중간에 MMU를 두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테이블을 두는 겁니다. 4개의 세그먼트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자, 이래가지고 만일에 S0가 요 메모리 번지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S1이 있는 요 번지가 0번지고 S2가 있는 요 번지가 500번지고 요 끝나는 지점이 1000번지고 얘는 뭐 2000번지고 얘는 3000번지라고 하죠. 끝나는 지점은 5000번지라고 하죠. 자, 우리가 메모리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올렸으면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는 MMU 우리가 옛날에 페이징 기법을 썼을 적에 이거를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는 세그먼테이션을 쓰니까 세그먼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옛날 페이징 설정에는 페이지 테이블인데 이번에는 세그먼트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숫자를 뭘 넣어주면 되냐니까 이거이죠. S0는 지금 메모리 몇 번지에 있었냐니까 3000번지에 있어요. 그래서 3000이라고 적어주고 S1은 몇 번지에 있냐니까 0번지에 있네요. S2는 500번지에 있고 S3는 2000번지에 있어요. 그래서 CPU가 어떤 주소를 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페이징 할 적에처럼 CPU가 내는 주소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옛날 페이징 할 적에는 요 앞에 비트가 페이지 번호, 뒤에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번호, 변위 번호였는데 지금은 세그먼테이션을 쓰니까 앞에 있는 얘가 세그먼트 번호, 뒤에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번호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CPU가 내는 주소는 세그먼트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뉘는 거지. 요 세그먼트 값이 0이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세그먼트 번호가 0고 디스플레이스먼트 0라면은 실제로 물리 메모리는 몇 번지가 되냐니까 지난번 페이징 할 적에 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소는 요 세그먼트의 0번째 세그먼트는 3000번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3000에다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바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3000번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인 메모리는 몇 번지로 가냐니까 3000번지로 가게 됩니다. 3000번지. 그러니까 세그먼트 0의 0번지는 3000번지에 해당된다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세그먼트 0의 50번지는 몇 번지로 가게 될까요? 세그먼트 0의 50번지는 일단 세그먼트 0의 시작 번지가 3000이니까 3000 더하기 50 하면 몇 번지예요?
3000에서 50만큼 떨어져 있는 원지 3050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S0는 3000번지부터 시작하니까 주소 변환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페이징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깊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세그먼트의 80번지는 이게 CPU가 내는 주소예요. 두 번째 세그먼트의 80번지는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될까요? 요 그림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세그먼트는 500부터 시작합니다. 500에서 80을 더하면은 580번지인 거지. 그래서 물리 메모리는 580번지가 됩니다. 더 쉽네, 그렇죠? 변환하는 게. 예, 지난번에 페이지 테이블에는 요게 프레임 넘버였는데 이번에는 요거가 뭐에 해당됩니까? 시작 번지에 해당돼요. 시작 번지. 요 세그먼트가 메모리 몇 번지 있는가? 시작 번지에 해당되고 요거를 우리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시작 번지를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라. 어떤 경우냐니까 아까 S2에 우리가 8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 S2에 800. S2에 800. 자, 내가 시험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의 변이가 800인 위치는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해봅시다. 몇 번지예요? 세그먼트 2의 시작이 500이니까 500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800을 더하면은 1300이니까 답은 1300입니다. 라고 답안을 쓰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틀렸어. 0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 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그먼트 2는 시작이 여기인데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1300은 어딥니까? 요 바깥에 있는 거라 전혀 엉뚱한 위치예요. 따라서 이 엉뚱한 위치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세그먼트 2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라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 범위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에는 우리가 요 베이스 값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니까 리미터 한계값 한계값 길이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 거지. S0는 크기가 2000이고 S1은 크기가 500이고 S2도 크기가 500이고 S3는 크기가 1000이고 얘는 2000이고 크기가 2000이고 S1은 500이고 S2는 500이고 S3는 1000이고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에는 요 베이스 값만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 크기가 얼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어. 안 그러면 세그먼트 딴 영역을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세그먼테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0,50을 냈으면은 0,50은 물리 주소 어디에 해당되냐니까 베이스 값이 3000이니까 3050에 해당돼요. 그러나 두 번째 세그먼트에 800을 2,800 두 번째 세그먼트에 800 하면은 800은 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 요 리미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 가지고 만일에 얘가 CPU가 내는 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크면은 그때는 요 MMU에서 세그먼트 테이블에서 CPU로 인터럽터 신호가 갑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 적에 요 테이블에서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가도록 만들어 두는 거지. 그래갖고 요 전기 신호가 가면 어찌 될까? CPU는 인터럽트 신호를 받으면 OS 영역으로 가가지고 요 OS 영역에서 얘가 자기한테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네 해가지고 요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지.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죠? CPU가 내는 주소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은 요 1차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배열로 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세그먼트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서를 논리적인 내용으로 잘라서 메모리에 두는데 세그먼트 크기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러나 CPU는 항상 프로세서가 연속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MMU 내에 재배치 레지스터 요 값을 바꾸면 되는데 그때 요거를 우리가 세그먼트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소 변화는 앞에 했죠. CPU가 내는 주소를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CPU가 내는 주소는 세그먼트 번호하고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물리 주소는 뭐가 되냐니까 세그먼트 테이블 내용은 베이스 값 플러스 리미트 값 이렇게 되고 세그먼트 번호가 요 인덱스 값이 되는 거고 요 리미트를 넘어서면은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인터럽트가 간다고 했죠. 그리고 세그먼트 바이올레이션. 바이올레이션이 뭐지? 침범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세그먼트를 침범한다. 그래서 예외 상황, 인터럽트라고 했습니다. 물리 주소를 구하는 거는 해당 세그먼트의 베이스 값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페이징에서 주소 변환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세그먼테이션에서의 주소 변환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하나 있네. 그럼 요거 뭐 눈으로 봐도 대충 알 것 같은데 한번 답해 볼까요? 지금 요거는 뭐냐니까 요 세그먼트 테이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게 리미터고 뒤에 게 베이스네. 요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네요. 앞에 게 리미터, 뒤에가 베이스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말해 보세요. 논리 주소 2,100 그러니까 두 번째 세그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100 요거 물리 주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세그먼트 얼마라고 했나? 그렇죠. 0부터 시작하죠. 0, 1, 2. 얘가 두 번째 세그먼트예요. 시작점이 4,300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00이니까 4,300에다가 100을 더하면은 4,400. 답이 그렇다. 그렇죠? 이번에는 1,500. 세그먼트 번호가 1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500이에요. 0부터 시작하니까 요거겠다. 그렇죠? 6,300에다가 500을 더하면 얼마죠? 7,000 얼마지? 6,800. 6,800. 이렇게 답 적으면 어찌 될까? 틀린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적에는 해당 주소 없음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니까 요 리미트 500이니까 요 리미트를 넘어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6,800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소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세그먼테이션. 자, 세그먼테이션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베킹 스토어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운영체제 처음 배웠을 적에는 프로세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 P1, P2, P3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 되는데 이 프로세서가 종료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홀들이 생기는데 홀들이 막 흩어지는 거라. 이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라서 넣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게 프로세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4가 있다면은 요거를 넣을 적에 연속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많은 거라 그래서 잘라서 넣기로 했어요. 이거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일정 크기로 자르는 거. 요걸 우리는 페이징이라고 부르고 요 하나하나를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정 크기가 아니고 가변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 자르냐니까 어떤 논리적 구분.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같으면 가장 간단한 논리적 구분은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쪼개는 거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코드 안에도 메인 루틴, 서브 루틴 또 뭐 다른 걸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은 3개로 나누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분에 따라 가변 크기로 자르는 거를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다 사용되는데 페이징을 사용하는 방법이 보다 더 일반적이고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세그먼테이션도 옛날에 많이 사용했었어요. 특별히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80년대 후반쯤에 80년대에 그 MS 도스도 나왔고 도스는 프로세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MS 윈도우즈가 나왔죠. 윈도우즈는 우리가 배웠던 페이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윈도우즈 나올 즈음에 IBM에서 OS2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역시 80년대쯤이에요. 요 OS2는 금방 우리가 배웠던 세그먼테이션 방식을 썼습니다.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겠지. 하나는 일정 크기로 자르고 하나는 어떤 논리적 구분으로 잘랐어요. 자, 그러면은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페이징이 좋을까? 아니면 세그먼테이션이 좋을까? 여기 결론을 이미 싱겁게 마련했네요. 우리가 지금 세그먼테이션 하고 있는데 세그먼테이션은 보호와 공유 측면에서 페이징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아까 요 자르는 요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 중간에 MMU가 있는데 이거를 요 테이블이죠. 이게 요 MMU가 페이징을 사용할 적에는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또 세그먼테이션을 사용할 적에는 세그먼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보호부터 생각해 봅시다. 모든 주소는 세그먼트 테이블을 경유하므로 요 말 앞에서 본 것 같죠? 모든 주소는 페이지 테이블을 경유하므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마다 RWX를 둔다. 여기에 RWX를 둔다는 거지. RWX. 그래서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는 어찌 되나요? 모든 주소는 세그먼트 테이블을 경유하므로 세그먼트 테이블 엔트리마다 RWX를 두어갖고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접근이 제어가 가능하다.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게 우월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예요. 아까 우리가 프로세서를 자를 적에 페이징은 어떻게 자른다고 했습니까?
그냥 일정 크기로 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의 코드가 이 부분이 코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냐니까 데이터는 이 파란색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스택은 어디냐니까 이 까만색 부분이라고 합시다. 코드 데이터 스택이에요. 페이징은 일정 크기로 자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일정 크기로 우리가 잘랐어요. 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페이지 단위로 자르면 어떤 점이 생기냐니까 이 페이지에는 코드가 있죠. 이 두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정 크기로 잘라버리니까 어떤 부분에는 코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거라. 또 여기는 데이터만 있는데 이 부분에는 파란색이 데이터예요. 까만색이 스택입니다. 이 부분에는 스택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소고기를 자를 적에 코끼리는 그만하고 소고기를 한번 잘라볼까요? 자를 적에 페이징은 뭐냐니까 부위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정 크기로 10cm 간격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가 어떤 페이지에는 섞일 수가 있는 거라 안심하고 뭐가 섞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세그먼테이션은 자를 적에 어떻게 자릅니까? 의미대로 자르거든요. 안심은 안심대로, 등심대로 자르기 때문에 섞일지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읽기, 쓰기, 실행하기 할 적에 코드면 코드, 데이터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코드 같으면은 읽고 쓰고 할 필요는 없겠죠. 실행만 하면 됩니다. 만일에 데이터 같으면 읽고 쓰고 실행은 하면 안 될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읽기만 하고 쓰거나 실행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아까처럼 코드하고 데이터가 섞이도록 어중간하게 잘려지면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못한다고 해야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코드는 실행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실행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이 한 페이지 안에 있다면은 이거 설정하기가 곤란해지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분으로 자른 세그먼테이션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쉐어링도 아까 요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 앞이니까 열이가 요 글자 요거 본 것 같죠? 쉐어링. 요 글자까지는 똑같습니다. 요 글자는 똑같죠.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복수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아까 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 보세요. 코드는 공유 가능하고 그랬을 적에 세그먼트 테이블의 코드 영역이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페이징보다 우월하냐 하면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자를 적에 아까는 0, 1, 2 요 세 개 페이지가 코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보장이 없는 거라. 페이징은 그냥 잘랐기 때문에 일정 크기로. 그러나 세그먼트는 의미 있는 크기로 자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페이징보다 세그먼테이션이 공유나 보호 입장에서 더 나은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가지에서는 세그먼테이션이 더 나은 방법인데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나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페이징을 쓴다고 했었어요. 왜 그럴까? 세그먼테이션의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지금 말하면은 재미없고 조금 이따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